최근 이순신 장군의 칼, 장검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립니다. 사연인즉슨 현재 현충사에는 이 이순신 장군이 직접 소장했던 걸로 알려진 장검이 2자루가 전시가 돼 있는데요. 보물 제326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길이 2m, 무게 4kg짜리 이 웅장한 칼에 빨간색 칠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려니 했던 이 빨간 칠이 알고 보니 1970년대 공업 원료로 만든 페인트 칠이었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이 드러난 건 2011년인데 여태껏 그대로 방치돼 왔다는군요. 이 빨간 페인트의 미스터리 오늘 짚어보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물로 지정된 장검에 빨간색 줄이 쭉 돼 있길래 저는 그 당시에 전투 치르다가 핏자국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요? 그 핏자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요. 지금 모든 이순신 장군 동상에 보면 전부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조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국가 시험에는요, 활쏘기하고 기마술이 주 종목이고, 이 검을 다루는 거나 칼을 다루는 거는 사실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그 동상을 만들어서 알렸으려면 말탄 모습에 활을 쏘거나 이런 모습이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조선 군대하고 이제 왜군하고는 좀 다른 게요. 우리는 이 총포하고 활이 굉장히 능했어요. 총통. 또 이제 백병전을 할 경우에 이제 이 왜군들이 긴 칼 들고 와서 하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도 좀 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 때 집중적으로 이 긴 장검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썼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요? 2m 되는 칼을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런 칼이 있긴 있는데 실제 전쟁에서 쓰진 않았다? 예, 그렇죠. 이제 기록에 사실은 여러 장수들도 쓰고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딱 2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칼은 전부 의전용, 예를 들어서 의전용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 종군 할 때도 옆에 칼을 차고 움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에 의전용, 상징용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자꾸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고 또 광화문에도 지금 보면 이순신 장군이 칼 차고 계시죠.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모르지만 오른손에 칼 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 문제가 지적된 거고 잘못된 모습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국회에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실을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일단은 수정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다니시던 장검이 있긴 있었던 거죠. 그게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기록에는 나오는데 1910년에 조선미술대전에 보면 쌍용검이라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썼던 칼이라고 해서 이제 한 쌍의 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 63년도에 현충사에 있는 이 칼이 나올 때까지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진 칼이 63년도에 보물이 지정이 돼요. 없어졌던 그래서 이제 이 칼이. 부분에 대해서는 63년도에 보물 지정될 때 정확한 기록이나 그다음에 분석했던 것들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지금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이런 것이 공개된 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왜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일단 일제강점기를 통하면서 일본이 특히 이순신 장군 또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질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싶다는 이 장도나 여러 가지 유물에 대해서 과연 놔뒀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추론할 수 있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 왜군한테 승리했던 이런 유물들이 과연 그대로 놔뒀을까? 가만두고 잘 보존을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총포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서 발굴돼가지고 전실에서 보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가짜로 판명이 났었죠.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어떤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 이 보물 지정이나 국보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빨리 지정하다 보니까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추론을 좀 할 수가 있죠. 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첫 번째 미스테리는 진짜 칼이 진짜 이순신 장군의 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 이 의혹을 확실하게 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네. 이 칼이 하여튼 진짜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바라죠. 예. 진짜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이 칼에다가 1500년대 칼에다가 1970년대 페인트는 누가 칠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있는데 칼 등에 보면 이게 주칠이 들어가는데 이 70년대 여기 이제 벗겨지니까 칠을 했대는데 예. 한 4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변색이 돼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70년대에 말하자면은 무리하게 뭔가 복원 작업을 한 게 아니냐 페인트 칠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구두로 전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요. 만약 60년대 보물로 지정을 하고 10년 만에 수리를 했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수리하는 방식은? 70년대 이제 수리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그때 기술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70년대 방법으로는 이렇게밖에 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훼손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정당한 수리 방법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그 당시로선 이렇게밖에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처럼 제가 들려서요. 그렇죠. 뭐 제가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70년대만 하더라도 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요. 지금보다는 이런 장검이나 장도 만드는 기술이 과연 남아 있었겠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이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은 일본이 단절시키거나 했는데 과연 남아 있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70년대 수리한 방법이 정당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70년대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체계가 보존 과학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전해 들어오는 방식으로 수리하지 않았나,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훼손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합니까? 예. 지금이라도 이제 이게 페인트 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복원을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복원하는 방법은 저는 지금 현대적 기술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놔둬야죠. 더 이상 만지지 말고. 다음 때에 가서 우리가 좋은 기술이 나올 때 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뭐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흘러내린 페인트 정도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성분 분석, 지금 할 수 있는 성분 분석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차분차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진품인지 이거부터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무검 장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